네, 반갑습니다. 이성루입니다. 어,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10월 11일 이성루입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시장도 큰 폭의 하락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참 오늘 뭐랄까요? 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시장이 체력이 약했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고, 그러면서 시장의 모습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상당히 안 좋았고, 사실 우리가 장을 보고 있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 초반 조금 반등이 나오다가, 그쵸, 낙폭을 조금씩 줄였지만 2%까지 줄였는데, 다음에 장 후반 중국 증시가 개장하고 난 다음에 중국 증시도 낙폭을 키웠거든요. 그러면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다 빠지면서 국내 증시도 마지막에 더욱더 크게 빠지면서 코스닥이 결국에는 5.3% 그리고 코스피는 4.4%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일단 우스갯소리로 그 말도 했어요. 오늘 방송 또 하는 날이었고, 방송에서 오늘 정말 미국 증시가 반등 나오기를 지금 우리가 공부할 때가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라는 말씀까지 드렸는데,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죠. 간절하고 시장이 꼭 반등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었고, 근데 또 방송을 또 MTN 오늘 머니투데이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방송에서 이제 우리 이혜림 앵커가 있어요. 그 앵커가 아무래도 지금 자리가 바닥일 것 같은데 하면서 또 입방정을 떨더라고. 본인이 또 입방정을 떨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방송에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방송에서 입방정을 떨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입방정을 떨어서 죄송합니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또 미안하더라고. 본인 때문에 또 많이 빠진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까봐. 그래서 그 이분 연락처도 저는 모르고, 연락처를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신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하다는 얘기 말씀드릴게요. 본인 때문에 빠진 거 아니에요. 시장이 빠질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빠졌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괜히 여자니까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오늘 웃음밖에 안 나오는 날입니다. 그 웃음도 이제 좋은 웃음이 아니고 허탈한 웃음. 저도 이제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지만 사실 오늘처럼 이렇게 많이 빠지면 상당히 마음이 무거워요. 마음이 너무 무겁고, 내 돈으로 이걸 막을 수 있으면 막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사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미 빠진 거 어떡하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원인을 알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좀 해봐야 되는데, 자, 일단은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일단 우리가 화면 같이 보시면요, 이제 금리에 대한 얘기거든요. 제가 강조를 해드렸죠. 장기국채 금리라고 하는 것은 10년물하고 30년물 두 가지 우리가 장기국채 금리라고 하는데,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10년물과 30년물이 3%를 위에 넘은 지는 꽤 됐습니다. 3% 위에서 움직였던 부분이 우리가 이제 월로 보면 계속적으로 이제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이 자리를 돌파하기 위해서 3%대 위에서 움직였던 5월달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움직여왔죠. 움직여왔고, 그래서 30년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30년물은 3%가 위로 올라갔던지 2018년 2월 달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위에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루에도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는 거죠. 전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장중에 1.2%가 상승했다가 장 마지막 종가에 마이너스 1.1%거든요. 사실 금리가 이렇게 크게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30년물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면, 현재 이 금리에 대한 시장 자체를 방향성을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금리가 움직인다는 것은 금리와 통화량이 양적 완화, 양적 축소를 우리가 통화량에 대한 변화라고 하는데, 양적 완화를 하거나 양적 축소를 하게 되면 그것은 곧장 이 통화량에 있어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자체는 실물 경제의 파급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데, 금리라는 것은 사실 6개월에서 12개월이 지나야지만 통화량에 대한 변화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올라감에 있어서 곧장곧장 지금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금리가 이렇게 갑자기 변하니까 지금 환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건 결국에서 무슨 뜻이냐면, 환율이 바뀐다는 것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차손과 환차이익을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라는 것은 강한 곳으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국내에 들어왔던 이런 달러 자금이나 아니면 또 중국계 자금 자체가 지금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외국인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오늘 외국인들이 옵션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물론 조금은 줄이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빠져나가는 외국계 자금 자체가 모든 부분이 미국계 자금이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요거는 또 언론에서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조금 못 받고 있고 조금 안 나오는 부분이 많은데, 외국인들 자금 중에서 일부는 제가 알기로는 중국계 자금이 상당 부분 많거든요. 지금 중국계 자금 자체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예.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시장 자체가 안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자국 내로 조금 빠져나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라든지 환율에 대한 변화는 제가 매 시간마다 지금 하락을 하면서 그 부분을 계속 집어드렸죠. 그리고 어제 얘기했던 것은 코스닥이 주도주가 상당히 체력적으로 저질 체력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저질 체력들이 조금만 하락하더라도 크게 투매가 나타나고 금방 빠져버린다 했는데, 그게 오늘 시장에서 좀 더 드러났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부분이 100% 미국계 자금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 저기 안에서는 한 30% 40%는 중국계 자금일 확률도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도 조금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마지막에 조금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에 대한 변화가 크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오늘 외국계 자금 자체는 코스닥 시장에서 꾸준히 매수를 보여왔는데 사실 지수에는 큰 영향을 못 미쳤어요. 말 그대로 적극적 매수보다는 소극적 매수, 방어적인 스탠스가 상당히 강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수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하단에 매수를 하게 되면, 하단에, 그러면 매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상승 자체가 나타나지 않죠. 하락을 하게 되죠. 사더라도 하락을 하게 됩니다.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위에 걸 사줘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적극적 매수, 그리고 이 밑에 거를 소극적 매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어적인 스탠스를 취할 때 밑에 걸 사는 거죠. 그럼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밑에 매물, 그러니까 대기 물량들을 많이 사는 그냥 방어적인 스탠스를 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큰 역할을 미치지 못했는데, 결국에는 샀기 때문에 유통 물량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만 약한 호재나 아니면 오늘 밤 미국장이 전일만큼의 다 가파른 반등 자체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조금만 반등이 나타나더라도 내일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크게 반등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그렇게 좀 더 표현하는 게 알맞은 표현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를 특징적으로 조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삼성전자가 오늘 마지막 종가가 제일 안 좋았습니다. 43,100원으로 최저가를 탁 찍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 부분을 조금 복기를 시켜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2016년도에 큰 폭의 상승을 이룰 때 보면, 자, 여기 요 구간이거든요. 요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하단에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면서 지수가 크게 빠졌었죠.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또 지수가 크게 빠질 때도 삼성전자가 하락을 크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단에 거래량도 같이 보시면 거래량이 탁탁 튀죠. 갑자기 늘어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거래량이 다시 한번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줬거든요. 자, 그러면서 지수가 이게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하단 권역에서 지금 보면 거래 자체가 붙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단에서 손바뀜에 대한 물량 자체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손바뀜이.
거래량이 나온다는 건 체결이 된다는 뜻이니까 누군가는 매도를 하고 있지만 또 누군가는 매수를 해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가 권역에서 역별 상황에서 매수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금일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빠지면서 투매가 또다시 형성됐는데 그 누군가 또다시 사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샀던 애들은 과연 이 회사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미쳤다고 지금 살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결국 오늘 샀던 부분 자체 계속적으로 저렇게 빠졌을 때 담아주는 것은 내부자일 확률도 높고, 그리고 이 주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렴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좀 더 높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물론 오늘 양시장이 크게 급락을 했지만 오늘은 예상외라고 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저도 예측을 못했지만 오늘의 하락 자체는 메이저들도 예측을 못했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는 또다시 화끈한 반등을 조금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오늘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에서 장이 한 번 더 빠진다. 그럼 내일 또 우리나라 시장이 또 빠져 시작하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손절을 해내지 마시고 기다려 보십시오. 지금 여기까지 빠졌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파는 것 자체가 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붙들고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힘든 거 아는데,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붙들고 있어야 돼요. 아깝잖아요. 네? 지금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신만 힘든 게 아니고 지금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힘든 구간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를 해버리면 똑같은 역사적인 부분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2016년도에 큰 폭의 급락세가 1년을 통치고 본다면 있었습니다. 2017년도 마찬가지고요. 2018년 평탄하게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엔 이렇게 터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장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에 대해서 급락이 항상 생겼을 때는 그 다음에 항상 급등이 있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항상 증명되어 왔다는 거예요. 자,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2016년부터 한번 같이 보실 건데 2016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큰 폭의 하락 자체가 한 번씩 나왔거든요. 이렇게 큰 폭의 하락세가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우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역이 내려갔을 때 거래량이 다시 한번 터진다는 거예요. 투매 물량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더 돌이키는 부분이 나타났었고, 코스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코스피 한번 같이 보시면 2016년부터 볼게요. 2016년도에 마찬가지 2월달, 1월달에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돌아섰던 증시가 6월 25일, 이때 제가 날짜도 기억하는 부분이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빠졌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11월 한번 빠지고 난 다음에 여기가 저가 권역으로 작용하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그럼 2017년도는 평탄했느냐? 그게 아니었거든요. 2017년도도 잘 가다가 8월달 이후 8월달, 9월달이 또다시 한 번 더 이런 쌍바닥 권역을 또다시 찍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주가는 올라갔다는 거예요. 1년 동안 평탄하게 올라가는 시절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럼 2018년은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빠져서 내려오는 시장인데 과연 이대로 죽을까?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항상 1년 내 4분기가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4분기가 가장 전성기, 성수기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대한 반등 탄력을 분명히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뭐 힘드신 분들도 많으실 테지만, 자, 종목을 한번 같이 보십시오. 오늘 시장에서 지금 안 빠진 종목 있습니까? 없습니다. 경업주도 이만큼씩 빠졌고요. 가스가 마찬가지고요. 화장품주도 이만큼 빠졌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결국 오늘도 반대 매매가 나갔고 내일도 반대 매매가 한 번 더 빠지면 나올 건데 미국 시장이 반등하면 더 좋고 여기에서는 하방 경직성을 조금씩 보일 여지가 저는 상당히 높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을 포기할 때는 아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좀 더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율 자체가 크게 급변이 나타났는데 오늘로써 이제 우리나라는 옵션 만기도 끝났고요. 그러면 10월 중순 그리고 11월 달은 휴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장 자체가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 자체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좀 더 랠리 자체를 형성하기로 메이저 세력들에게 상당히 쉬운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힘내시고, 자, 오늘 뭐 이렇게 빠졌는데 뭐 여기에서 내일장 좀 더 갈 수 있는 종목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여러분들한테 누가 되는 것 같고, 대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조금 더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그 샘표가 또다시 큰 폭의 상승을 보여가지고 문의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자, 샘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세가 좀 더 붙어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보유를 하셔서 넘어가는 전략도 괜찮습니다. 이때 아니면 얘는 시세를 내기가 힘들어요. 원체 소외주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익절가만 조금 잡아 드릴게요. 익절가는 한 요 정도 좀 보셔야 돼요. 한 49,000원 정도. 요 자리를 익절가로 대응하시되, 지금 방송 보고 계속 따라오면서 매수로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수익을 한번 극대화시켜 보세요. 지금 아니면 이런 기업들은 시세가 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얘네들 요번에 어떻게 해서든 한번 뭔가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그 말까지 함께 드리면서 마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